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을 하면서 이번 주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날 메모리얼 데이 때문에 미국 증시가 휴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분위기가 지난 주말에 이어서 그대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요. 자,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용 지표부터 해가지고요, 뭐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들인데, 이런 이벤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런 이벤트들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소비주들이 앞으로 계속 들썩이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뭐 거리두기도 완화될 것이고, 마스크에 대한 어떤 규제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한 수혜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공매도 거래가 삼성전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뭐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공매도가 집중됐었던 종목군들 잘 못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공매도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과연 필요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다시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뭐 어쨌든 지금 시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가 집중된 종목들, 또 어떠한 종목군들을 좀 조심해야지 되겠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6월로 봐야 되겠죠. 이제 6월달이 시작이 되면서 새로운 그런 준비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5월은 주식을 다 팔아라 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주가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재미없긴 했어요. 그냥 횡보가 나가고 뭐 답답하고 조금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런 모습 좀 있었죠. 4월 말부터 시작됐었던 변동성이 그대로 시장에 녹아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마지막 구간까지 해서 잘 올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느낌이 일단은 지배적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뭐 미국 시장 같은 부분들도 일단 그런 분위기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그런 영향들이 계속 미치지 않겠는가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을 이제 주요하게 이끌어가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제 지표들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지난주에 발표된 4월 근원 소비 지출, 개인 소비 지출이죠.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휴장이라서 뭐 굳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안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이 지표가 1992년 이후에 최고치 3.1%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근데 물론 이제 이전에 발표됐었던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이런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느냐라는 내용인데, 이미 4월 달에 형성된 물가 지표는요, 연준이 이야기를 한 2%를 훨씬 넘어선 상태입니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물가 상승률이 2%를 당분간은 웃돌더라도 그냥 냅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름을 지나서 지속적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게 된다면 시장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약하게 들어가는 것은 시장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연준의 통화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나타나는 이제 고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고용이 많이 되면, 고용이 잘 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돈이 많아져요. 돈이 많아지니까 많이 쓰게 되죠. 그럼 물가는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다르게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경기가 좋아짐에 따른 그런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뭐 시장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금리 인상이 일어나는 거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시점에서 보면은 약간은
금리 인상, 테이퍼링, 약간 공포스럽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연준 내에서도 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를 계속 보인다라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즉, 이런 주장을 하는 소수 위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을 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압박감을 줄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시장 자체의 어떤 평가를 보게 되면 5월 달에 고용 이 상황들은 그렇게까지 뭐 기대감이 크진 않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일단 4월 달에 고용이 100만 명을 넘어갈 것이다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26만 명밖에 안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이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야, 이게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도 사실 되게 웃기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월 달에는 이제 고용이 67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막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그런 형태의 변동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일단은 마켓과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베이지북. 네, 경기 평가 보고서죠. 이 베이지북. 베이지북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책 표지가, 이 표지가 베이지색입니다. 그래서 그게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베이지북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네, 베이지 색깔의 그냥 뭐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베이지북도 발표가 되는데 이게 연준이 회의할 때 많이 참고를 해요. 경기 평가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베이지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 지표들 살펴보면은요, 이제 화요일이죠. 6월 1일이 딱 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일단 되긴 될 텐데, 일단 화요일날 바로 딱 발표가 되는 것이 이제 ISM, 네, ISM에서 나오는 이제 제조 PMI 지표, 이게 발표가 됩니다. 요게 조금 증가했을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조 PMI 지표가 증가했다,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쪽으로 되는 건데, 요즘에는 경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약간, 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조금, 경기 좋아지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상황이 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ISM 바로 밑에 있는 게 건설 지출인데요. 건설 지출도 조금 증가했을 거 생각됩니다.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건설 지출이 증가했다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의 어떤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화요일 것만 나와 있지만 수요일 날이 되면 이제 베이지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고요. 금요일 날 좀 중요 지표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연준 의장의 그 여기 체어 파월 스피크라고 돼. 스피크스. 네, 영어는 좀, 네. 하여튼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중요한 이슈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뭐냐면 평균 시간당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에요. 수입. 얼마큼 벌어들였느냐, 시간당 임금에 대한 내용인데 요건 조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지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요건 조금 다행이지 않겠나 생각되죠.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에 대한 변화, 논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 변화인데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언급해드렸던 대로 이제 67만 명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67만 명, 지난번에 27만 명, 26만 명 정도였으니까 지금 67만 명이면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 4월에 예상치가 100만 명이었다는 거 생각하고 또 이번에 예상치가 지금 67만 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요. 한 50만 명, 40만 명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실업률은 조금 떨어졌을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일단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약간 고민해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경제지표가 좋아요.
네, ISM 지표라든지 뭐 제조업 지표, 뭐 서비스업 지표 전부 다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임금은 뭐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상황을 놓고 본다라면은 네,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 시장이 부담감을 좀 느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경기가 좋아지는데 시장은 나빠야 된다. 더 그렇게 되는 부분에 시장이 더 불안해한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같은 장에서는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경기 좋아짐에 따라서 뭐 테이퍼링이든 등등등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차익 실현이든 이렇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멀리하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약간 다양화, 그 다음에 주도주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소비주들이 들썩들썩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7월 달에는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기도 하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백신 접종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소비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건데 얘네들 사둬야 되지 않겠어. 근데 딱 보니까 지금 기술주나 성장주 막 이런 쪽에만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기 소비주에 대한 경기 회복에 따른 정상화에 따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이 커지게 되고 이 부분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진 거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숙박 등등의 관련 업종군들이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백신 도입이 확대된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업황 호조 기대감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백신의 물량이 확보되는 즉시 뭔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거 마스크예요. 마스크. 지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는요.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규정을 완화해줬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도 7월부터는 1회 접종자들, 즉 주사를 한 번만 맞은 사람들도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이 되면은 마스크를 좀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밖에서 많이 보이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나도 그냥 이렇게 벗을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면 그럼 누가 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물론 이건 그렇습니다. 네, 뭐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그런 어떤 그 선택은 뭐 각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름이잖아요. 덥잖아요. 더운데 마스크 쓰고 다니기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마스크를 벗으면 또 얼마나 시원할까 뭐 그런 생각들 해보긴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모자 같은 거 눌렀으면은 잘 안 보이잖아, 얼굴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았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거리두기 완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또 이제 뭐 살아나는 거죠. 이제 소비와 관련된 그런 업종군들이 많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경기 민감 스타일을 주도한 소재, 에너지 업종 이런 것들보다는 소비재 쪽의 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것이다. 호텔, 레저, 화장품, 유통 자 우리가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이쪽으로. 그래서 그쪽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뭐 호텔 신라라든지 강원랜드라든지 그다음에 의류 쪽 뭐 휠라홀딩스도 거기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자꾸 소비할 수 있는 거 여행주 뭐 그다음에 항공주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식품 같은 경우는 꾸준했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적용시킨다라기보다는 네 식품은 일단은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먹을까요? 네 글쎄요. 네, 식품주들에 대해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신 분 많이 계시던데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문제는 일단 방어주적인 부분이에요. 경기가 안 좋아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 거고요. 경기가 좋다고 해서 더 많이 먹거나 더 조금 먹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식품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번외적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호텔, 레저, 화장품, 유통, 여행 등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자동차 공장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되긴 하는데 뭐 조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때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더 좋아질 것 같다 판단 드네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공매도 이야기, 이거는 해드려야 되겠죠. 삼성전자에 계속 집중되고 있다는 거,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요, 공매도가 높은 종목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뭐냐면 지금 주가가 못 올라가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5월 3일부터 사실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공매도에 대한 어떤 그 거래 대금이 가장 많았던 종목, 이런 것들 순위를 딱 보니까 삼성전자가 1등, 그 다음에 HMM, 현대차 이런 것들도 이제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 들어가긴 했는데 주가는 상승했다라고 일단 분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공매도 금액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초반에는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공매도 물량이 쌓이게 된다면 주가는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부분들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무턱대고 따라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종목들은요.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지 도망쳐야 한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보유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생긴다 그랬을 경우에는 도망가자 이런 생각들로 같이 보셔야 된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보니까 그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권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공매도 거래량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이렇게 또 구분이 된 테이블도 나왔었는데 공매도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은요. 삼성전자가 1등, HMM이 2등, LG화학이 3등, 그 다음에 셀트리온, 현대차, LG디스플레이, 카카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순서로 되어 있고요. 공매도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보니까 삼성중공업, LG디스플레이, 페노션, 두산중공업, 하나생명, HMM, 삼성전자, 메리츠증권, 우리금융지주, 대우건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은 일단 조심하자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공매도 물량이 좀 많다라는 것들은 밑바닥에 있을 땐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만난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것도 뭐 있어요? 삼성전자도 있고요. HMM, LG화학, 셀트리온, 현대차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변화가 생길 때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될 거예요. 네.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요, 공매도 대금이 많으면 당연히 매도 압력이 있는 것이다.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고, 시장 대비, 일단은 더 많이 빠지는 모습도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제한됐다면 시장에서의 풍부한 유동성이 공매도 물량을 소화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공매도 대금이 많으면 당연히 매도 압력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하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그 종목들이 낙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움직였다라면 시장에서 유동성이 들어와서 공매도 물량이 나오는 것을 다 받아줬다. 그 물량을 소화해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공매도 물량이 많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지지는 않거든요. 슬금슬금 빠진다거나 공매도가 나왔다가 갑자기 폭락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냥 은근슬쩍 말려주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공매도 물량과 비교해서 주가 하락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왜냐하면 공매도의 경우 주식을 빌린 기간만큼 이자와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숏커버링 들어온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숏 스퀴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손절 매도를 막 하게 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 생각하지만 지금 이 기간이라는 부분들이요 착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기간만큼 이자 비용 부담을 한다 그건 당연하겠죠. 근데 다시 재연장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료 기간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은 애들은 그냥 계속 갖다 지르는 거예요. 언젠간 빠지겠지. 언젠가는 먹고 말 거야. 치토스 같은 그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무조건 공매도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공매도 물량 계속 쌓여요.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서 공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주가 상승이 일어날 거야.
아니죠. 네, 과거에 우리가 HLB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부담이 되는 거니까 딱 보고 있다가 추세가 딱 바뀐다 그럼 바로 네, 도망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뭐 향후에 뭐 공매도 물량이 잠재적 매수세고 향후에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 물론 이런 거 있어요. 공매도가 많이 떨어져서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밑에서 다시 사들여야 되죠. 그럼 이제 공매도가 이미 수익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쇼커버링 매수 물량이 들어오면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를 뭐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면 안 되죠. 그죠? 이미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된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결코 우호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많은 것들은요. 조심하는 게 맞아요. 네, 조심하는 게 맞고 공매도가 많은데 주가가 안 빠지고 있으니까 긍정적이다? 네, 아닙니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라갈 때 뭐 수익을 조금 더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요. 변화가 생기면 바로 팔아버려야 된다는 것을 꼭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중요 지표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고용 지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상당히 중요한 것들 포진이 되어 있는데 시장 자체만으로 보게 되면은 큰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분위기는 긍정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당장 뭐 시장을 크게 압박할 만한 요인들은 없었던 것 같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경기 소비주들이 계속 들썩이게 될 것이다. 이쪽 부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특히 많이 안 올라간 경기 소비주가 있다라면 그쪽으로 계속 집중해서 포트폴리오 구축하시는 것은 권장해 드릴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시장에 적용시키는 거 중요하겠죠. 자, 공매도 거래가 많이 집중된 종목들은 조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뭐 증권사에서는 공매도가 많은 것이 오히려 뭐 순기능 뭐 긍정적인 영향,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된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가 예측은 틀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주식 가치는 시세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 침체된 증시일수록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독자적인 매매 기법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 예측은 틀린 게 많기 때문에요. 그쵸? 뭐 내일은 이만큼 올라갈 거야, 내일은 내려갈 거야,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정도까지는 방향성을 예측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반대로 움직일 때라든지 아니면 꼭 그대로 대응하지 않을 때는 바로 전략을 바꿔서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대치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수급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수급 분석을 하는 것, 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항상 네. 그 한쪽 방향만 보면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반대편에 대한 어떤 반대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바로 전략을 바꿀 수 있는 뭐 주식 투자하시면서 지조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네, 그런 거 됐고요. 네, 일단은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하죠. 주식시장에서는 뭐라고요? 비겁한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렇다고 단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좋은 종목에는 꾸준하게 들어가 있을 시대에 시장의 움직임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면서 그쪽으로만 밀고 가는 거, 그런 독불장군 같은 그런 생각들은 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져주시는 게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침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네, 지난 주말에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아쉬우셨죠? 아침 9시에 오셔서 신나게 한번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꼭 합니다. 네, 이따가 9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